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이에요. 고유한 2026년 4월 16일이기도 하고 또 12번째 4월 16일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2014년 4월 16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변함없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그날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날이 이렇게 선명하게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만큼 그날이 전하는 어떤 의미, 그날이 전하는 이야기가 그만큼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슴 아픈 일도 때로는 있고 또 때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바로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일이 막 언제 어떻게 모습을 바꿔서 또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른 책이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유가영 작가님의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입니다. 이 책은 2023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24년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1년의 이야기를 포함한 개정판이 출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유가영 작가님은 1997년생,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고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생존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이 책은 세월호 이후에 작가님이 지나온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참사 직후에 정말 너무나도 혼란했던 그 상황, 그리고 트라우마인 줄도 모르고 트라우마를 겪었던 일들, 또 주변에서 아주 힘이 되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랑 상처가 되었던 일들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책이 그 자체로 정말 용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읽을 때마다 정말 용기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용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에는 뭐 씩씩하다, 굳세다, 그리고 겁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가영 작가님의 글에서 보는 용기는 그보다는 훨씬 연한 용기예요. 말하자면 연약한 용기라고 해도 좋을까요? 가령 이제 작가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장면인데, 졸업하는 마음이 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떠난 그 친구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는데, 나는 어느새 나의 시간은 흘러서 졸업을 하게 되고 곧 성인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작가님이 작가님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시간이 내 시간도 멈춰서 그냥 영영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만큼 친구들과의 이별이 계속 마음이 아프게 남아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쓰시는 거죠. 그리고 또 상담을 받다 보니까 막 나는 자꾸 하품이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내 얘긴데 왠지 제3자의 얘기인 것처럼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다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 그때도 이게 트라우마라는 걸 알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이런 증상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혹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탓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도록 내가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내가 겪고 있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비슷하게 아픔을 겪고 있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로 이 생각이 연결이 된다는 게 이게 이러한 용기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저는 언제나 너무나 놀랍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연하고도 귀한 용기를 품은 유가영 작가님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름이 운디드 힐러라는 단체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를 조금은 이해하고 좀 회복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덕분에 그 단체를 통해서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러한 책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에서 가장 좋았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 어떤 사람은 네가 지금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한 것. 왜냐하면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리고 작게나마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게 기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내가 기쁘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작가님이 지나온 시간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오래 머물렀던 이야기였는데 이 말이 얼마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를 꺼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만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참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너무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그렇게 했을 때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다면 정말 타인을 내가 기뻐서 도울 수도 있겠구나. 그것은 진실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단골 여러분들과 좀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앞서서 또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언제 모습을 바꿔서 다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참사가 있었죠. 2022년에 이태원 참사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2022년 이 시기가 유가영 작가님이 이 책을 쓰던 시기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앞부분에 유가영 작가님이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이 참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멈추지 말자고요. 사실 1년 365일을 매일같이 그 참사를 막 생각하고 그 일의 무게를 느끼면서 지내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4월 16일에 혹은 10월 29일에 이런 우리가 겪어온 이런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요. 무엇보다 그날을 기록한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읽는 행위가 연대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참 독자로서도 너무나 커다란 행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행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운이라고 느낀 이 마음을 우리 책슈퍼 단골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독자로서 행운이다라고 느낄 만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가영 작가님의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였습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유가영 작가님께 이런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를 기억하고 또 현재를 좀 궁금해하고 미래를 조심스레 낙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